그날 펜션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감귤잎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나보다 젊고 도시의 냄새가 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지요. 그 사람, 아직도 여기서 살아요? 그럼 이제 당신이랑 산다는 말이네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그가 나와 그녀 사이에 서서 단호히 말했지요. 그만해요. 이젠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전부예요. 그 말이 그렇게 벅찰 줄 몰랐어요. 누군가 나를 전부라 불러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과거, 그 여자의 눈빛,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무거운 시선들까지. 사람들은 말했죠. 과부가 젊은 남자 꼬셨다더라. 나이 차이 10살? 오래 못 간다. 하지만 묻고 싶었어요. 정말 사랑이 나이를 따지나요? 혼자 버텨온 세월보다 이 한 사람이 주는 온기가 더 소중했는데요.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 사랑만큼은 숨기지 않겠다고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서진입니다. 올해 49, 제주 서귀포 상해동 중산간 마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람 머문 집. 남편과 함께 지은 2층짜리 건물이죠. 객실은 5개, 정원엔 감귤나무 2그루가 서 있고 멀리 바다가 아득하게 보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조용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별 후 첫 해는 기억조차 흐릿합니다. 하루하루가 공허했고 사람들의 힘내요란 말이 오히려 더 힘들었지요. 그나마 펜션 일이 제 정신줄을 붙잡아줬습니다. 손님이 오면 침구를 정리하고 욕실 청소를 하고 마당에 물을 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앉아 감귤차를 마시며 노을을 봤어요. 오렌지빛 하늘이 너무 예뻐서 그 아름다움조차 슬프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또 늦게까지 일했지? 응, 손님이 내일 온다길래 빨래 좀 널었어. 쉬어야지 펜션 정리 힘들잖아. 괜찮아. 그래야 덜 생각나지. 딸 하은은 올해 25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바쁘단 이유로 자주 오진 못하지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목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하은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애가 엄마, 나 결혼하기 전까진 외롭지 않게 있어야 돼 하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손님이 모두 떠난 밤 불 꺼진 펜션에 혼자 있으면 괜히 무서웠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면 그 소리가 남편의 숨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었지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 일부러 요가 매트를 펴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래야 공허함이 덜하니까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여름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 초 제주는 한창 여름 성수기였습니다. 관광버스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마을 입구 카페들마다 손님이 북적였죠. 바람 머문 집도 예약이 꽉 찼습니다. 나는 오전 내내 객실을 점검하고
냉장고에 생수와 귤 주스를 채워 넣었어요. 오후 3시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윤재현입니다. 아, 네. 윤재현 씨. 2층 바다뷰 객실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일주일 예약했어요. 고개를 들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키는 180은 훌쩍 넘어 보였고 단정한 반팔 셔츠 아래로 단단한 팔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흔히 말하는 꽃미남은 아니었지만 묵직한 인상이었어요. 짐 들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그는 커다란 캐리어를 가볍게 들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뒷모습을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참 낯선 사람인데 이상하게 편안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다른 손님들은 모두 외출을 나갔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근처에 마트 있나요? 있어요. 차로 10분 거리예요. 제가 지도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저는 렌터카가 없어서요. 대중교통으로 왔거든요. 그러세요? 마침 저도 장 봐야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차로 태워드릴게요.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어차피 가야 해서요. 작은 SUV에 함께 타고 마을길을 내려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노랗게 깔려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감귤밭과 돌담길이 이어졌고 바람이 불 때마다 차 안에 귤꽃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여기 조용하네요. 서울은 늘 시끄럽거든요. 그렇죠. 처음엔 저도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됐어요. 지금은요? 이젠 익숙해졌어요. 조용한 게 좋아졌죠. 조용한 게 좋아졌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건 외로움에 대한 위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내내 그는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줬습니다. 이건 제가 들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운동 많이 해서 힘 좀 있어요. 웃는 모습이 참 밝았습니다. 제주 여름의 햇살보다 따뜻했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는 창문 밖으로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사장님은 혼자 펜션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함부로 위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배려가 고마웠어요. 마트 봉투를 트렁크에 싣는 그의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낯선데 왠지 익숙하다. 펜션으로 돌아와서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손님들 챙기느라 시간이 좀. 그럼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라면이요? 아까 마트에서 사셨잖아요. 교통비 대신 요리로 갚겠습니다. 그럼 부탁할게요.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는 동안 펜션 안엔 김치 냄새와 웃음소리가 함께 퍼졌습니다. 3년 만에 누군가와 한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든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나는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구나. 그렇게 그날 밤 내 조용했던 펜션에 다시 사람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만남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제주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른 하늘 아래 바람이 살짝 불어와 감귤나무 잎사귀를 흔들었지요. 나는 평소처럼 객실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침구를 새로 갈고 베란다 유리창을 닦으며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파란 수평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재현 씨였습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네,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울에서는 아침마다 공사장 소음이 깨워줬거든요. 여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제주 공기 덕이죠. 잠은 푹 주무셨어요? 네, 침대가 편해서요. 아침 햇살에 비친 그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데 단어 하나하나가 묘하게 따뜻했어요. 커피를 내리며 나는 물었습니다. 휴가라고 하셨죠? 얼마나 쉬다 가실 예정이에요? 일주일이요. 회사에서 눈치 많이 봤지만 이번엔 꼭 쉬고 싶었어요. 요즘 직장인들 진짜 힘들죠. 맞아요. 건설 현장 갑니다. 늘 긴장 상태예요. 작은 실수도 크니까요. 그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용한 데 오니까 머리가 좀 비워지는 것 같아요. 제주가 그래요. 사람보다 바람이 말을 걸어주거든요. 바람이 말을 건다. 멋진 표현이네요. 나는 그 말에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웃은 것 같았어요. 그날 오전 다른 손님들이 외출을 나간 뒤 나는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2층 베란다에서 마른 수건을 걷어들고 있는데 마당 아래서 재현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하시기엔 양이 많아요. 그는 이미 걸어 올라와 양손 가득 수건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죠. 손님이 이런 일까지 하면 제가 민망해요. 그럼 저 운동한다고 생각할게요. 점심 무렵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제주 날씨는 변덕스럽지요.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해 빨래가 날아가지 않게 급히 걷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재현 씨가 마당에 뛰어나왔어요. 사장님, 우산이요. 괜찮아요. 금방 그칠 거예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가 들이민 우산 안으로 함께 들어섰습니다. 비 냄새, 샴푸 향, 그리고 묘하게 따뜻한 온기. 순간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손님들도 모두 객실에 머물렀고 펜션은 고요했습니다. 저녁 무렵 주방에서 남은 재료로 김치찌개를 끓이려는데 재현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드시죠. 제가 라면 끓였어요. 라면이요? 지난번 말씀하신 교통비 대신 라면으로 보답하려고요. 그는 이미 식탁 위에 라면 두 그릇을 놓고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이거 진짜 직접 끓인 거예요? 그럼요. 비 오는 날엔 라면이 최고죠. 젓가락으로 면을 한 입 먹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뜨거운 국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따뜻했어요. 입맛에 맞으세요? 네,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라면은 자신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혼자 산 지 좀 됐거든요. 자취 경력 10년이에요. 아, 그럼 요리도 꽤 하시겠네요. 기본은요. 다음엔 된장찌개 해드릴게요. 하하, 기대할게요. 라면 한 그릇에 웃음이 섞이고 마음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펜션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길 때면 나타났고 정원에 물을 줄 때면 함께 나왔습니다. 윤 씨, 손님이 이러시면 곤란해요. 괜찮아요. 이게 제겐 힐링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나란히 물을 뿌리던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 되자 그는 시원한 맥주 2캔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한 잔 하시죠. 저 술 약해요. 맥주 한 캔은 괜찮잖아요? 한 캔이면 괜찮겠네요. 펜션 마당의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제주 바람은 여전히 따뜻했고 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는 별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서울에선 별이 잘 안 보여요. 여기선 이렇게 많네요. 저도 처음엔 신기했어요. 지금은 이게 일상이 됐죠. 그 일상이 참 부럽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눈빛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사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글쎄요, 외롭다는 말,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 말이 더 슬프네요. 그런가요? 사장님 같은 분이 혼자 계신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냥 예의상 하시는 말이죠. 아니요, 진심이에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사이로 촛불처럼 작고 고요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파도 소리보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생각이 더 잔잔하게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바람 머문 집의 여름은 점점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내 일상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 온기의 이름은 윤재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현 씨는 펜션의 손님이 아닌 동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엔 정원에 물을 주고 낮엔 빨래를 널어주고 저녁이면 나란히 마당 벤치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나눴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배려가 있었지요. 어느 날 오전 나는 펜션 뒤쪽 작은 텃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날이었죠. 그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장님, 모자 쓰셔야죠. 햇빛 장난 아닌데요. 괜찮아요. 금방 끝낼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다 쓰러지면 어쩌시려고요. 그는 내 손에서 호미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할게요. 사장님은 잠깐 앉아서 쉬세요. 아니, 손님이 왜 이런 걸? 손님 아닙니다. 이제 반쯤 식구죠.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나란히 흙을 만지는 일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버스가 펜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버스엔 늘 같은 노인 부부가 타고 있었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두 분은 얼마나 오래 함께 걸어왔을까? 그때 뒤에서 재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기 있는 커플 보세요.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게요. 저런 모습이 참 부럽네요. 사장님도 그런 사랑 해보셨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짧았죠.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남편의 사고 이후 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바람처럼 스며나왔어요.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사장님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사장님이 이렇게 씩씩하게 버티는 걸 보고 기특해 하실 거려. 그의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펜션 마당에서 바비큐를 하는 손님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웃음이 부러웠어요.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느끼게 된 거죠. 손님들이 모두 객실로 돌아간 늦은 밤, 씨가 조심스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작은 접시에 귤 조각을 담아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커피 대신 귤차 한 잔 하실래요? 귤차요? 네, 귤 껍질 말린 거 우려봤는데 괜찮네요. 하하, 제주 남자 다 됐네요. 그럴까요? 이제 사장님이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살짝 흔들리고 바람에 감귤 향이 섞여왔습니다. 사장님, 이곳에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쉬고 싶다더니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상하게 즐겁습니다. 몸은 힘든데 마음이 편해서요. 그럼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커다란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참 강한 분 같아요.
아니에요. 겉만 그래요. 그럼 저한테 약한 모습도 보여주세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윤 씨, 저보다 10살은 어리잖아요. 괜한 오해 생길 수도 있어요. 오해라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이 진심이면 되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사장님, 전 그냥 사람이 좋아졌어요. 나이 상황 그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먼저 들어갈게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바깥의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내 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새벽녘 잠을 이루지 못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하늘엔 별이 촘촘했고 펜션 마당엔 재현 씨가 두고 간 귤차 컵이 아직 놓여 있었습니다. 그 찻잔에 달빛이 비쳐 반짝였어요. 이건 그냥 호감이겠지. 외로움 때문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펜션 일을 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예전처럼 웃으며 말을 걸었지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바다 보러 가실래요? 바다요? 사장님은 제주 살면서도 바다는 잘 안 보신다면서요. 하긴 그렇네요. 늘 바쁘단 핑계로. 그럼 오늘은 제가 운전할게요. 가깝잖아요. 월평해안도로까지. 결국 나는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하얀 파도가 반짝였습니다. 차 안엔 라디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가 내 마음 같았어요. 사장님, 전 여기 오기 전엔 늘 일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요? 조금은 따뜻하게요. 누군가와 밥 먹고 웃고 그런 평범한 하루요. 그런 하루 좋지요. 바람이 차창 사이로 스며들며 내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때 재현 씨가 살짝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닿았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마음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펜션 창가에도 번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는 손님이라고 부를 수 없겠구나. 그렇게 그날의 바람은 내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감정은 잠깐의 흔들림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라는 거요. 7월의 끝자락 뉴스에선 태풍 카눈이 제주를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햇살이 눈부셨는데 바람의 결이 달라졌어요. 펜션 마당의 감귤나무 잎이 쉴 새 없이 흔들리고 하늘은 낯빛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객실 창문을 점검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놈의 태풍 또 오네. 사장님, 태풍 대비는 다 하셨어요? 거의요. 바람만 세지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는 이미 창문 틀에 덧대는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심함이 늘 고마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더 따뜻해졌어요. 오후가 되자 바람이 거칠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딸 하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제주 태풍 온다는데 괜찮아? 괜찮아. 늘 겪는 일이야. 그래도 위험하면 피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펜션의 모든 객실 손님들은 일찌감치 외출을 취소하고 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결국 비는 쏟아지고 전기가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손전등을 들고 1층 거실로 나왔습니다. 촛불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벽에 일렁였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전이네요. 혼자 계시면 무서울까 봐요. 같이 있어 드릴게요. 괜찮아요. 금방 복구될 거예요. 그래도 잠시만요. 저도 촛불 하나 가져왔어요. 그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재현 씨의 얼굴이 평소보다 묘하게 깊어 보였어요. 창밖에선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며 윙윙 울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들리는 심장 박동이 어쩐지 나의 것만은 아닌 것 같았죠. 사장님, 무섭지 않으세요? 솔직히 혼자일 땐 조금 무서워요. 그럼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에 춤추듯 번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 이혼했습니다. 석 달 전에. 그랬군요. 그 사람은 저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늘 피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이젠 괜찮아요. 근데 가끔은 두려워요.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그의 고백은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처는 누구나 있죠. 중요한 건 그걸 숨기지 않는 거예요. 사장님도요? 저도 그래요. 남편을 잃고 나도 나 자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서로 잃어버린 걸 조금씩 찾아볼까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람 소리는 여전히 거세었지만 그 안에서 묘한 고요함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 손등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빼려다 멈췄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해서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온기가 퍼졌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부담스러우세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윤 씨, 처음 만난 날부터 느꼈어요. 사장님이란 사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긴 울림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사그라지고 바람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내 심장 소리가 함께 뛰고 있었죠. 우린 지금 너무 다른 위치에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난 여긴 터줏대감이에요. 사람들의 말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요. 그의 시선이 촛불보다 뜨거웠습니다. 나는 피하려 했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창문이 흔들렸고 우리는 동시에 몸을 움찔했어요. 그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안전해요. 그래도 무섭네요. 태풍이 이렇게 센 줄 몰랐어요. 무서울 땐 이렇게 하면 돼요. 그의 품 안은 생각보다 포근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재빨리 몸을 떼었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왜요? 난 사장이고 당신은 손님이에요. 그리고 뭐요? 난 아직도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그림자에서 나올 때 아닐까요? 그의 말이 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바람 소리, 빗소리, 그리고 내 심장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되뇌면서도 손끝에 남은 따뜻함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태풍이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밝아오고 펜션 위로 새벽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커튼을 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마음도 바람도. 하지만 알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건 바깥 세상뿐이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아직 경보가 내려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며칠 동안 제주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펜션 마당에 감귤잎 팬 빗물이 반짝였고 그 사이로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조용하지 않았어요. 재현 씨와의 그날 밤 이후 눈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평소대로 웃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두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불편했어요. 감정이란 게 이렇게 눈에 띄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바람이 참 좋네요. 그러게요. 태풍이 지나가니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느껴지죠. 마치 무언가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요. 새로 시작이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 내게도 새로 시작이 가능할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울에 있는 딸 하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갑자기 웬일이야? 휴가야, 엄마도 좀 쉬어야지. 그래, 언제 와? 금요일 저녁 비행기로. 그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하은은 눈치가 빠른 아이입니다. 재현 씨와 가까워진 지금의 분위기를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금요일 저녁 제주시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캐리어를 끄는 하은이 모습을 보자 반가움보다 긴장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은아, 오랜만이네. 엄마, 얼굴 좋아 보여. 그럼 제주 공기 덕이지. 펜션 일은 어때? 늘 그렇지 뭐.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엔 붉은 노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진 해안도로 위로 바람이 불었고 하은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라 외롭지 않아? 이젠 괜찮아. 바람도 친구고 손님도 있고. 그래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지.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잖아. 그렇긴 하지. 그 짧은 대화가 괜히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하은이 내 속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했어요. 펜션에 도착하니 재현 씨가 현관 앞에서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죠? 하은어, 엄마 저분은? 아, 손님이야. 장기 투숙 중이셔. 안녕하세요. 윤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의 시선이 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서둘러 말했죠. 하은아, 방에 들어가자. 짐 풀어야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긴장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칼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하은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현 씨가 마당 쪽에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전기 누전은 해결했어요. 이제 문제 없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괜찮으면 조금만. 하은 어머, 같이 드세요. 하은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엔 무언가 계산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감자조림, 된장찌개, 그리고 잡곡밥, 평범한 식사였지만 공기 속엔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하은 윤 씨는 제주 여행 오신 거예요? 네, 처음엔 여행이었는데 여기서 좀 쉬고 싶어서요. 한 달이나요? 내 마음이 편해서요. 그렇군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하은의 시선은 내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엄마, 무슨 일이야? 식사 후 하은이 방으로 들어가자 재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 씨, 혹시 눈치챈 걸까요? 아마도요. 그 애는 촉이 좋아요.
그럼 당분간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야겠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내 방 문 앞까지 다가와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기척만으로도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이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은 엄마, 나 잠깐 얘기 좀 하자. 응, 무슨 일인데? 저 남자랑 무슨 사이야? 무슨 소리니? 그냥 손님이야. 하은 엄마 표정이 그래 안 보여. 하은아, 엄마, 정신 좀 차려. 나이도 한참 어린 남자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과부가 젊은 남자 꼬셨다고 할 거야. 그만해. 엄마도 사람이고 외롭다는 게 뭔진 알아. 하은 엄마가 이런 말 할 줄 몰랐어. 하은은 말을 마치고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에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내 마음을 꾸짖는 것 같았어요. 점심 무렵 재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하은 씨 많이 화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의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직접 얘기해 볼까요? 아니에요. 괜히 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 도망 안 갑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당 벤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는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장님을 좋아합니다. 하은 얼마나 오래 알았다고. 그런 말을 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은 확실해요. 그분 덕분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은 나이 차이도 세상 시선도 다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떨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하은 만약 엄마가 상처받으면 그땐 절대 용서 안 해요. 네, 약속드릴게요.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 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은 엄마, 응, 나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정말 하은 대신 엄마가 후회하면 안 돼. 고마워, 하은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의 눈이 두렵기도 했지만 결국 그 눈이 내 삶을 이해해 준 셈이었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겠지만 적어도 우리 셋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딸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창밖에 바람이 잦아들고 달빛이 펜션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마음으로 살아보자. 여름이 가고 감귤잎이 짙어질 무렵부터 마을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내 등 뒤를 따라오는 느낌, 그리고 골목 어귀에서 잠깐 멈춘 수군거림. 그 모든 게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주 상해동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를 다녀갔는지도 다들 알고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면 금세 이야깃거리가 됐지요. 재현 씨가 바람 머문 집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곧장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펜션 말이야. 젊은 남자랑 같이 산다더라. 남편 일찍 잃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동네 사람들 그래도 좀 조심하지. 동네 체면이 있잖아. 그 말들이 바람처럼 스며들어 마음을 스쳤습니다. 애써 무시하려 해도 장을 보러 나가면 눈길이 따라붙었죠. 마트 계산대 직원의 의미 있는 미소, 그리고 카페 사장의 뜸 들인 인사까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귤차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어두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게 다는 아니죠. 제가 눈치가 좀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말이 많네요. 그 말이 뭐가 중요해요? 이 마을에선 그게 다예요.
소문이 사람을 삼켜요. 그럼 우리가 더 당당해지면 되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당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펜션을 찾았습니다. 서진 씨, 요즘 소문이 좀 나더라요. 괜히 오해 사지 말고 조심해요. 이장님, 저희 아무 잘못 없어요. 알아요. 나도 알아. 근데 사람 입은 막을 수 없잖아요. 괜히 펜션 이미지 흐려질까봐 하는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재단당해야 하나. 화가 치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재현 씨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장님이 오셨어요. 조심하라네요. 그 말 들으니 더 웃기네요. 누가 누구한테 조심하라 하는 건지. 재현 씨, 전 포기 안 해요. 이 동네가 뭐라 하든 전 여기서 살아볼 겁니다. 살아본다고요? 내 건설사에서 제주 쪽 공사 감리 일 제안받았어요. 서울 안 가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곁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그가 이 마을에서 견딜 수 있을까?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그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딸을 배웅하던 나는 조심스레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 엄마,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내가 듣기 싫을 거야. 난 엄마가 불행하게 사는 게 더 싫어. 고맙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딸이 떠난 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해를 얻었다는 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슈퍼 앞에서 낯선 시선을 느꼈습니다. 두세 명의 여인들이 속삭였죠. 봐, 저기 펜션 주인. 저 남자 아직도 있대. 일부러 못 들은 척 지나쳤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재현 씨가 내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다 들었어요. 이젠 익숙해요. 익숙해지지 마세요. 부당한 걸 참고 사는 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 그는 강했습니다. 그의 곁에 서 있으면 나도 조금은 당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새로운 출근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안전모를 든 모습이 낯설게 멋졌어요. 이제 출근합니다. 진짜 제주 사람으로요. 축하드려요. 잘 될 거예요. 사장님이 응원해 주니까 더 힘이 나네요. 그는 출근길에 감귤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행운의 귤이에요. 그 귤의 향이 오래도록 손끝에 남았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숨지 말자. 내 삶을 내가 지키고 내 행복을 내가 책임지자. 사장님,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젠 그만 사장님 말고 서진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건 좀 빠르지 않아요? 그럼 천천히 익숙해질게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그날 밤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감귤꽃 향이 바람에 섞여 흘렀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이제 내 바람막이는 생겼다. 그의 곁에서라면 비바람도 조금은 덜 차가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이제 진짜 제주가 내 집이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날
펜션 앞 감귤나무에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공기 속엔 묘한 쓸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재현 씨가 현장 일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째. 그의 하루는 이른 새벽 출근으로 시작해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펜션 일은 조금 고요해졌지만 그의 부재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녁이면 현관 앞 불빛을 켜두고 기다렸습니다. 늦게라도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안도했죠.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구나. 그게 어느새 내 하루의 끝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진 씨, 감귤 따기 시작했네요. 네, 이제 조금씩 익어요. 올해는 색이 예뻐요. 저도 퇴근하면 도와드릴게요. 그럼 힘들잖아요. 괜찮아요. 같이 일하면 덜 피곤해요. 그의 말은 늘 짧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평범한 대화 속에 내가 기대고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윤재현 씨 지인인데요. 네, 무슨 일이시죠? 죄송하지만 재현 씨한테 제 연락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라고 전해주세요. 순간 손에 들린 전화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죠. 예전에 태풍이 오던 날 그가 조용히 털어놓았던 이야기. 그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의 전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퇴근한 재현 씨가 들어오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전화 왔어요. 전화요? 누구한테요? 수진 씨라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미안해요. 그냥 전해달라길래. 괜찮아요. 어차피 끝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한마디라도 더 했다간 마음속 불안이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펜션 앞마당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와 정장 바지 차림, 도시에서 바로 내려온 듯한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가 윤재현 씨가 있는 곳이죠? 네, 그런데 전 아내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예뻤습니다. 젊고 세련됐고 도시의 냄새가 아직도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여기서 사세요? 네. 일도 있고 정착했어요. 정착이요? 그럼 혹시 두 분이 함께 그건 사적인 일이에요. 사적인 일이 아니라 제 일 같네요. 그때 마침 재현 씨가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 왜 왔어요? 이런 식으로 끝낼 순 없잖아요. 난 아직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그만 돌아가요. 나 이제 다른 사람과 살아요. 그게 이분이에요.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정말이에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재현 씨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진 씨, 그만해요. 이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요. 그래요? 그럼 이젠 나보다 이 여자가 낫다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삶은 여기에요. 수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뒤돌아섰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후회하지 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이 나도 한때 겪었던 상실의 그림자 같았거든요. 재현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끝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일 겪으면 힘들죠. 힘들긴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젠 마음속 빚이 사라졌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바람이 잔잔했지만 마음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나와 함께하는 게 그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녘에 창가로 나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펜션의 흰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안 주무셨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걱정되죠. 수진 씨 때문에? 조금은요. 괜찮아요. 그 사람은 과거고, 서진 씨는 제 오늘이에요.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 손길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 조용히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새벽빛이 서서히 퍼졌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흔들어도 우린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이란 흔들리면서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절대 놓지 마요. 약속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밖에선 바람 한 줄기가 스쳐갔고 감귤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모든 게 다 지나갔다는 듯 새로운 계절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늦가을 감귤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펜션 앞마당엔 주황빛 열매들이 가지마다 매달려 있었고 그걸 따는 손길마다 햇살이 묻어났습니다. 재현 씨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도 꼭 한 바구니씩 따주었어요. 그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이제서야 내가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 씨, 귤 향 참 좋죠? 응, 이 냄새 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다행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 집 냄새잖아요. 우리 집이라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예전엔 펜션이라는 단어가 늘 외로움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 냄새가 먼저 떠올랐어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마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다시 마음을 건드렸죠. 결혼까지 한다는 소문 있던데? 정말이래. 나이 차이 10살 난다더라. 그 말들이 여전히 아프게 들렸지만 이젠 숨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 씨가 마당 평상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초라한 상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진지했어요. 서진 씨, 응? 우리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말아요. 무슨 뜻이에요? 결혼합시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는 선언 같았어요. 나 나이도 많고 딸도 있고 다 알아요. 그게 오히려 좋아요. 당신의 지난 시간까지 다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숨지 말아요. 작은 결혼식은 제주시 구자읍의 마을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하은이는 신부 들러리를 맡았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예식장 벽에는 서진 하트 재현,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꽃향기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이 퍼졌습니다. 서진 씨 축하해요. 이장으로서 처음엔 걱정도 했는데 이젠 보기 좋네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당당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한때 나를 판단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었으니까요. 예식이 끝나고 우리는 펜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다 쪽으로 석양이 물들고 노을빛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진 씨, 행복해요? 응,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럼 됐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켜드릴게요. 이젠 지켜만 주지 말고 같이 살아줘요. 그럴게요. 약속. 그렇게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우리의 웃음이 어우러졌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조차 축하 인사 같았어요. 결혼 이후 펜션은 더 바빠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펜션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약이 늘었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장님 부부가 참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주 바람처럼 편하게 쉬다 가세요. 예전에는 혼자서 버텼던 공간이 이젠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하은이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하은 엄마 이거. 이게 뭐야? 하은 결혼 축하 선물이야. 엄마가 행복해서 다행이야. 하은아, 고마워. 엄마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봄이구나. 늦게 왔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봄, 밤이 깊어가고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재현 씨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서진 씨, 기억나요? 처음 만난 날, 제가 했던 말. 사장님께 끌려요였죠? 맞아요. 그때는 설렘이었는데, 이젠 그 감정이 제 삶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설렘이 일상이 되게. 좋아요, 서진 씨. 당신은 제 인생의 이유예요. 그 말에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감귤밭 사이로 스며들고 멀리서 파도가 속삭이듯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도 세상의 시선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사랑으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재현 씨, 나 이제 진짜 괜찮아요. 왜요? 이젠 누가 뭐래도 내 사랑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요.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당당해야 해요. 달빛 아래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였어요. 제주 바람은 여전히 불고 바다 냄새는 펜션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걸. 진심은 결국 세상의 모든 소문을 이긴다는 걸. 그렇게 49살의 내가 다시 시작한 사랑은 이제 한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의 곁에서 내 삶의 봄을 매일 맞이하며 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은 언제나 지금이 제일 젊어요. 이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제주 바람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늦은 사랑이라 말하겠지만 저에겐 이제서야 온 진짜 봄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세상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때도 없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진심 어린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누군가의 봄이 되길 바랍니다.